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에너지 제1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해설에는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24강전 마지막 대국입니다. 그동안에 7판의 대국이 있었는데 큰 이변이 일어나지는 않았었죠. 네, 대부분의 대국에서 상위 랭커들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큰 이변은 없었지만 대국 내용은 매 판이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24강전 대진을 통해 오늘의 대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오늘 대국은 우측 중앙에 포진되어 있는 윤준상, 홍기표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두 선수의 승자는 목진석 선수와 만나게 되고요. 네. 어제 있었던 대국에서는 난전 끝에 김정현 선수가 박경근 선수를 꺾고 본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윤준상 구단과 홍기표 7단의 대국 오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선수는 GS칼텍스배 참 오랜만에 본선에 이름을 올렸어요. 네, 이번 대회 윤준상 선수는 후원사 시드를 받아서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홍기표 선수는 사실 예선에서 조가 좋지 않았는데 네. 강자들 연파하면서 이지연 선수, 고근태 선수, 송태곤 선수 등을 연파하면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전투를 즐겨두는 기사들이다 보니까 오늘 대국 기대가 되는데요. 윤준승 구단과 홍기표 7단의 대국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2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자, 24강전 마지막 대국입니다. 윤준상, 홍기표. 네, 매일경제신문과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하고요. GS칼텍스가 후원합니다. 우승 상금 7천만 원. 생각 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바둑은 홍기표 7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두 선수는 그동안 3번의 대국이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에서도 한 차례 만났었고 농심배 예선과 삼성화재비 예선에서 만났습니다. 세 판 모두 윤준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대국한 것이 6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 만큼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홍기표 7단은 4년 만에, 또 윤준상 구단은 6년 만에 GS칼텍스배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준상 구단이 2014년에 군 제대 이후에 바둑리그에서의 활약도 뛰어나고 하면서 아직 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격기전 본선에서 과거만큼 화려한 전적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번 GS칼텍스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후원사 추천 시드를 받지 않았으니까 더욱더 갈고 닦았겠죠. GS칼텍스배 후원사 시드는 항상 그 지난해 있었던 바둑리그 킥스 팀의 선수들 중에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로 이제 뽑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GS칼텍스가 후원하는 바둑리그의 킥스 팀 선수들 중에 가장 승률이 좋거나 이제 승리를 많이 거둔 선수가 GS칼텍스배 본선 후원사 시드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윤준상 선수가 지난해 바둑리그에서 활약이 워낙 뛰어났잖아요. 대단했었죠. 네. 라이벌 없이 그냥 무혈 입성했습니다. 당시 킥스 팀이 1장인 김지석 선수 그리고 3장인 허영호 선수였는데 윤준상 선수가 가장 뛰어난 활약을 했었고 네. 그러므로 해서 팀이 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죠. 군 제대 이후에 지난해 화려한 복귀 신고식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욕심이 날 겁니다. 그렇죠. 윤준상 선수는 본격기전 타이틀도 획득한 적이 있는 선수이고 예. 또 본격기전 준우승도 몇 차례 있습니다. 항상 정상권에서 꾸준히 도전을 했던, 그러니까 최정상권에 노크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윤준상 구단은 익히 알려져 있는 전투형의 기사고 저는 홍기표 선수 하면 바둑리그에서 이세돌 구단과 붙었던 그 대국이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홍기표 선수가 이세돌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죠. 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바둑은 두텁습니다. 그런데 참기만 하는 기풍은 아니고요. 상대가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거나 하면
수일기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응징하러 찔러 들어갑니다. 네. 오늘도 아마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홍기표 선수가 일단 두텁게 수비적으로 구축을 해두고 윤준상 선수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벌여갈 텐데 거기서 홍기표 선수가 반격을 했을 때 그 중반 전투가 이 바둑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랭킹은 50위권 밖에 있지만 그동안 또 이세돌 구단과 5번 벌여서 2승 3패 아주 팽팽한 구도를 구축하고 있고요. 예전에 홍기표 선수가 또 국수전에서 준우승을 거둔 적이 있었죠. 당시의 활약도 굉장히 뛰어났고 이 선수도 분명 한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킹보다는 상위 랭커에게 승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비슷한 랭커들보다는 더 한 칼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오늘 두 선수 돌이 맞붙는 수일기 대결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바둑계에서 이 홍기표 선수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진 않아요. 이 선수가 89년생인데 뭐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 나이지만 바둑계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이 군에 갔다 와서도 사실 이 정도 랭킹이면 군에 갔다 와서는 다른 것 등을 뭐 좀 많이 하기 마련인데 이 선수는 계속해서 승부에 매달리면서 후배들에게도 잘 쓰러지지 않고 규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89년생 기사 이러면 가장 떠오르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사실 이 홍기표 선수 동갑내기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 중국에 천야오의 선수가 있었고요. 일본의 현 랭킹 1위 이야마 선수가 89년생입니다. 또 한국에는 김지석 그리고 강동인 선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선수들에게 치이다 보면 오히려 제풀에 쓰러지기 마련인데 이 선수는 꽤 늦은 나이, 그러니까 고참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승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아직 바둑이 5수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홍규표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초반 진행이 아주 신중하죠. 또 최근 10경기 성적도 좋고요. 또 홍규표 선수가 올해 승단을 했어요. 네, 홍기표 선수가 이번 달에 발표한 랭킹에서 랭킹을 8계단이나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제 그 랭킹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 승단대 3연승과 이 GS 칼텍스배 예선의 4연승이거든요. 최근에 아주 컨디션이 좋은데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2016년에 있었던 유일한 한 판의 시합에서는 패했습니다. 당시에 KBS 바둑왕전 예선에서 갓 입단한 송규상 초단에게 패하면서 한국 신기록을 상대에게 세워주고 말았죠. 네. 14일 만에 본선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나요? 네, 입단 이후 최단 기간 본선 신기록입니다. 그 전에는 김명훈 선수가 갖고 있었죠. 네, 뭐 예전에는 박진솔 선수가 갖고 있었던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물론 대단한 기록이긴 합니다만 큰 의미는 두기 어려운 것이 입단하자마자 시합이 있는 선수도 있고 입단하고 한참 뒤에 시합이 있는 선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입단 이후 첫 참가 기전에서 본선에 진출한 선수들은 많은데 이제 그 기간이 짧았던 거죠. 입단하자마자 기존에 빠르게 출전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행운이다. 이런 네,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입단 이후에 한 2~3달은 입단 연수 기간이라고 해서 아예 프로대에 참가를 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으니까요. 네. 아주 객관적인 지표는 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래도 물론 대단하죠. 네, 윤준상 선수 네. 침착합니다. 걸쳐갈 때가 있는데도 먼저 화점 자리로 굳혀갔습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날일자로 굳히는 수는 거의 없었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굳힐 거라면 소목에서의 굳힘이 화점에서의 굳힘보다는 더 나은 자세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굳힘은 잘 볼 수가 없었는데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이제 구리구단이 저수를 애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기사들이 저수를 선택하기 시작했고 100번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네. 아무래도 덤이 있기 때문에 느리지만 좀 더 단단하게 판을 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굳힘보다는 걸침이 먼저라고 배워왔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덤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덤도 한 집 적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상대가 이곳을 굳혔을 때에는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는데요. 이제 흙이 이 부분을 오면 모양이 워낙 우상기와 호응을 잘해서 좋으니까 백이 벌리긴 벌려야 되는데 이렇게 벌릴지 아니면 이렇게 벌릴지만이 백의 고민이었습니다. 네. 이 수는 한참 뒤에 나온 수입니다. 네, 이제는 이쪽을 이제 걸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이 수가 약간은 독특하죠. 뭐 안 쓰이는 수는 아닙니다만 최근의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날일자로 달리는 경우가 더 많고 이 걸치는 수로도 안쪽 걸침이 더 많이 쓰입니다. 네. 이 형태에서도 걸침의 빈도가 다르군요. 예전에는 지금 같은 걸침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 상대의 진영 쪽으로 걸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좌상 처진 날일자로 받아둡니다. 여기서 백의 다음 한 수가 기다려지는데요. 여기서 윤준상 선수의 다음 한 수가 이 바둑을 전투로 유도할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게 만들지 그 선택입니다. 어지럽게 만들어 간다면 이 수죠. 그냥 벌리는 수가요. 이 수가 상대가 이 수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 초반부터 아주 급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은 이곳을 들어오는 것이 일감이고요. 네. 이제 백이 붙여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단수 치고 네. 이을 때 여기를 틀어 막아서 뭐 이런 것이 있죠. 계속 진행을 시키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윤준상 구단이라면 방금 그 수 보여줄 것만 같은데요. 네, 윤준상 구단과 홍기표 7단의 24강전 마지막 대국입니다. 87년생, 89년생 랭킹은 좀 차이가 납니다. 네, 두 선수 랭킹 차이는 많이 나고 또 상대 전적에서도 윤준상 선수가 3전 3승입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 성적은 홍기표 선수가 좋고요. 네. 또 윤준상 선수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판의 공식 시합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약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 재밌는데 홍기표 7단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분명 지금 바둑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의 경험상 저런 제스처를 취할 때에는 머릿속으로 이제 지금 두고 있는 쪽의 변화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잠시 허공을 바라봤던 것 같은데 또 두 선수는 동문이죠. 동문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서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상변에서 급전이 벌어지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수순을 잘못 설명드렸어요. 이제 그 진행대로 했다가 나중에 크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방금 전에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단수 치고, 똑같은데요. 네, 여기를 잇고 나서 이렇게 틀어 막는 변화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막으면 안 되고요. 백이 여기를 두고 먼저 들어가고 찌르고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까 전처럼 이제 꽉 있는 것은 여기를 틀어 막고 네.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막을 때 흙이 계속 단수 치면서 이 추격을 해오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요. 네,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변화는 웬만해선 좋지 않습니다. 여기를 있게 만드는 순간 안에서 백이 있는 것은 너무 굴복이고 뒤에서 막자니 패가 나는데 흙은 완벽한 자세로 패를 하니까요. 네. 이것은 뭐 백이 견딜 수 없고 이 형태에서도 이제 백이 찌르고 따내는 것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유명한 수법으로 딱 백이 초반에 끝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여기를 끊고 네. 약점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를 끊고 나가면 언뜻 보면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패를 들어갑니다. 뭐 따내겠죠? 딸 때 이쪽을 먹여치는 패감이 있어서 이건 초반에 바둑이 끝나게 됩니다. 이거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한번 따내 볼까요? 이제 이쪽을 따내면 따서
다음 팩감이 없죠. 네. 다음에 뭐 어디를 백이 두든 여기를 따내버리니까요. 반대쪽을 따낸다면요? 방금 전에 이제 이쪽을 먹여쳤던 상황에서 이쪽을 따낸다면 흙은 이쪽을 다시 따내고요. 네. 백도 따내겠죠? 백이 따내면 여기를 따냈을 때 이때 어차피 대책이 없습니다. 아, 딱 걸리네요, 정말. 우당탕탕 진행되다가 바둑을 그르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드리자면 상대가 들어오면 네. 붙이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쪽을 나가서 먼저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백은 이쪽을 끊어 잡는 것과 아래쪽을 미는 것을 맛보기로 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 모양이 다 나와 있는 거네요? 그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의 선택이 지금 전투를 유도한다면 이수와 이수가 있는데요. 이수는 이제 흙이 어깨 짚었을 때 뭐 백이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이쪽을 밀어 올리면 같이 틀어 막아서 이것이 전투가 되는 변화이고요. 네. 방금 전에 진행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안에 이 복잡한 변화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전투에 자신 있으시거나 뭐 기력이 웬만큼 되지 않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여기를 흙이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고 백이 이쪽을 껴붙여서 이제 넘어가는 것까지가 이 형태에 대한 결론입니다. 일단 오늘 배웠으니까 한 번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프로들도 꺼리는 아주 복잡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백이 그냥 쉽게 처리를 한다면 그냥 이렇게 두 칸을 벌리면 이수가 가장 쉬운 선택이에요. 네. 다음에 상변 쪽을 벌리는 것과 상대가 다가오면 이쪽을 틀어 막고 그냥 한 칸 띄어서 모양을 정돈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하고 이쪽을 벌려도 훌륭한 한 판의 바둑입니다. 자, 바둑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준상 구단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30초 하나. 흙의 날일자에 대해서 그 한 칸 옆 이선을 틀어 막는 것도 있긴 있는데요. 네. 일단 이수는 상대의 의도입니다. 자, 결정은 아, 막는 수네요. 네, 뭐 이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흙이 다가온다는 거죠? 네, 지금은 흙이 이쪽을 받아주는 것은 백이 아까처럼 두 칸이 아니라 세 칸까지 벌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세가 안정적이고 이렇게 두려고 날일자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 날일자는 상대가 막았을 때 이쪽을 다가서고 그러니까 이 교환이 없이 그냥 협공을 하면 당연히 백은 3-3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3-3을 들어가면 이렇게 틀어 막았을 때 이 교환은 분명 흙이 이득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하나 교환하고 이쪽을 두는 것입니다. 네. 막아둔 의미가 되겠고요. 네, 뭐 이 자리는 뭐 거의 당연하겠죠. 이수 아니면 이수인데 보통은 이 자리를 갑니다. 이쪽을 가고 이렇게 두고 나서 네. 뭐 백은 여기를 붙이는 그런 진행 혹은 여기를 붙이는 진행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백이 틀어 막은 수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변화들보다도 네. 더 전투적인 한 수죠. 윤준상 선수답습니다. 이 수가 더 전투적이 되는 건가요? 아까처럼 벌리고 상대가 들어오는 변화는 이제 서로가 어려운 싸움이라면 이것은 상대에게 먼저 공세를 취하게 하고 나서 난전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확실히 윤준상 선수 다운 한 수입니다. 네, 앞으로의 세 수는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의 변화는 정말 예측이 안 되네요. 어렵습니다. 사실 귀 쪽으로 붙이는 진행은 정석처럼 많이 두어왔잖아요. 네. 근데 상변에 붙이는 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수도 연구가 되어 있는 거군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네. 가장 쉽게 백이 타협을 하는 진행이라면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 변화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 정석이라고 하기엔 과거에 두어지던 수법이고 이것은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백이 좋진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사라진 정석이 된 건가요? 네, 지금은 이 정석은 거의 없다고 아. 봐도 무방합니다. 넷, 다섯, 그래서 백이 이 변화를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덟, 백은 이제 이쪽을 먼저 붙여서 흙이 어떻게 응수하는지에 따라서 여기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쪽을 협공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의 변화이고 네. 그냥 붙이고 나서는 이렇게 늘어서 싸우는 것이 예전에 뭐 주변의 형태는 약간 다릅니다만 구리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2004년인가요? 그때 삼성화재 준결승에서 둔 적이 있습니다. 구리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바둑에서 나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어지럽게 또 어렵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아주 재미있는 한 판이죠. 그 바둑이 이 두 선수가 제대로 된 승부에서 처음 만났던 그 라이벌의 시작인데요. 네. 여섯, 당시 준결승 1국에서 이세돌 선수가 멋지게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 2국에서 오전에 돌을 거뒀습니다. 오전에요. 그러니까 방금 생각 전에 시간이 길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변화대로 흘러가서 네. 초반부터 급전이 됐고 음, 그 바둑을 이세돌 구단이 오전에 돌을 거두고 또 3국에서 이겨서 결승에 진출했죠. 자, 윤준상 구단의 선택은 상변 붙이는 수였습니다. 이 수는 언제부터 등장을 했을까요? 이 수도 예전부터 두어지던 수이긴 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붙이는 변화가 한 칸 뛰기에는 백의 자세가 워낙 좋지 않고 이제 상대가 끝까지 추궁하면 다 구겨지고 이렇게 느는 것은 흙이 나와 끊어서 싸웠을 때 이 싸움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이제 먼저 이쪽을 건드리면서 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환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를 굴복시킨 것만 하더라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제 전투를 할 땐 약간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수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설프게 처리하면 오히려 악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칸 뛰고 상대에게 이런 식으로 허용하면 이 교환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셋, 넷, 윤준상 선수가 여섯, 여기 혹은 여덟, 여기 아홉, 정말 최강이라면 이제 이런 수까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을 겁니다. 네. 얼마나 많은 수읽기를 하길래 그동안 많이 도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한번 사용합니다. 제가 아는 윤준상 선수라면 왠지 여기를 둘 것 같은데요. 한 번 더요? 네. 이제 여기를 둬서 상대가 받아주면 그때는 틀어 막을 때 이 끊는 것을 봐서 선수니까 네. 이런 교환이 있다면 이쪽을 들어가서 싸우기에 훨씬 편해집니다. 셋, 넷, 다섯, 근데 한 번 더 좀 강하게 나왔으니까 흑도 반발을 해보고 싶거든요. 아홉, 아, 붙이네요. 그냥 붙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밀었을 때 백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여길 젖히고 이렇게 늘어가는 변화죠. 이렇게 되면 늘고 단수 치고 뭐 이런 날일자로 진행이 될 텐데 네.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칸 뛰는 이 변화를 윤준상 선수가 선택하지 않을까 저의 예측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좌상을 붙여뒀으니 그 부분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쪽을 둘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한 칸을 뛰는 것이 보통인데요. 넷, 다섯, 그러니까 지금 아까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덟, 아홉, 드네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와는 달리 이 들여다보는 곳을 당하진 않거든요. 이제는 이쪽을 이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형태에 대해서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네, 실점은 늘어서 진행을 시켰고 네. 이제 흙은 한 칸을 뛰는 것이 일감이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하나 붙여져 있기 때문에 나와 끊는 싸움이 조금은 염려스럽고 그래도 가능하다고 판단할지도 몰라요. 이것도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네.
홍기표 7단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네요. 네. 좌상 쪽 이 2선 막는 선택을 할 때 윤준상 선수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시간 소비가 많았죠. 조금 일찍 초읽기에 몰렸고 홍기표 선수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분명 나와 끊는 것을 보고 있을 텐데 네. 그럼 바로 시끄러워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윤준상 구단이 뻗은 수, 홍기표 7단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예선전 송태곤, 이지현, 고근태 선수를 꺾고 올라온 홍기표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선택을 했네요. 네, 이건 뭐 시끄러워지겠습니다. 맞고 끊는 데까지는 놓여져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렇습니다. 바둑계에는 유명한 싸움꾼들이 몇 명 있죠. 뭐 네. 이세돌 구단도 있고 최철왕 구단도 있고 뭐 백공석 구단도 있는데 이 윤준상 선수도 싸움꾼으로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홍기표 선수가 아랑곳하지 않고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맞싸우는 데 있어서는 홍기표 선수도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피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지금 윤준상 선수가 상변 쪽에서 몇 번이나 뭔가 버티는 듯한 느낌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그냥 참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홍기표 선수 역시 받아치는 데 능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30초. 하나, 둘, 그 자리는 되게 기분 좋죠. 다시 한번 이 선을 젖혀 이으면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흙도 젖힐 수밖에 없군요. 네. 자, 여기를 막고 흙이 이을지 호구 칠지는 조금 어렵네요. 이런 곳을 받았을 때 그 다음의 변화인데요. 홍기표 선수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되는 백에 한 칸 띄는 행마라면 여기를 늘었을 때 다음에 이쪽을 젖히는 것과 이쪽을 덮어 씌우는 것이 맛보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백이 곤란한 건가요? 둘, 셋,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흙이 나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여섯, 일곱, 윤준상 선수도 뭐 그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를 행마법을 찾아야겠죠. 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늘어가는 행마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를 밀렸을 때 워낙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늘면 이 급소 정말 아프죠. 네. 이것은 흙이 좋은 하나, 싸움입니다. 둘, 셋, 넷, 그래서 상변부터 뻗어서 정리를 시키네요. 네, 뭐 흙이 올라서는 것까지는 당연하고요. 여기서 백이 한 칸을 띄면 아까와 마찬가지인데요. 한 발 더 위로 한 칸은 안 되나요? 이것은 흙이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갔을 때 네, 이때 곤란합니다. 바로 끊기는군요. 이 다음에 이 4점을 제압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서 이건 백이 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앙으로 한 칸 말고 다른 행마가 있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한 칸 띄고 안에서 사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칸 띄고 씌울 때 이쪽에서 당장은 굴복이지만 살 수만 있다면 나중에 여기를 잡는 것도 선수이고 네. 애초에 흑진영이었던 모양이고 백도 충분히 둘 수는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형태상은 흙이 나쁠 이유는 없는데요. 이제 윤준상 선수가 여기를 두고 젖히고 호구 쳐서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꾀할 테고 단수 치면 뭐 살아 있는 형태인가요?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사는 것만 목적이라면 이렇게만 둬도 살아 있으니까요. 단지 이렇게 살 수는 없고 백도 그래도 패를 30초. 버틴다든지 하나, 혹은 이 바깥쪽 날일자 사이의 약점을 노리면서 넷, 좀 더 효율적인 삶을 모색할 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마 뻗었을 때부터 이 그림을 예상을 했을 텐데 날일자로 두면서 깊은 한숨을 내시네요. 30초. 하나, 윤준상 선수가 좀 한숨을 많이 내쉬는 쪽이긴 하죠. 아, 그런 편인가요? 근데 바둑 스타일이 안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대도 한숨을 내쉬고 싶어요. 윤준상 선수와 대구를 하면 항상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뿌연 안개 속에서 뭔가 전투를 벌이는 느낌입니다. 네. 뭐 싸움도 훅 들어오니까요. 네. 백이 젖혔을 때 30초. 흙이 반격을 하려고 이제 이런 곳을 두는 것은 넷, 끊고 다섯, 여섯, 이어갔을 때 일곱. 언뜻 보면 수가 나는 것 같지만 수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으면 큰일 나죠. 이으면 여기를 먹여쳐서 걸렸는데요. 네, 이거는 따도 뒤에서 치면 걸립니다. 백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칸 우측으로 이렇게 이어서 막아도 네. 내려선다면 이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이때가 문제죠. 평상시라면 당연히 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할 거지만 이쪽 붙일 때 안에 사활이 문제입니다. 늘면 치받고 이렇게 두어가서 네. 이건 백 전체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먹여치면 패가 나지만 패를 안 하고도 위험하죠. 30초. 하나, 둘, 셋, 그래서 넷, 호구 치고 나서 그 다음을 여섯,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아, 가만히요. 그냥 사는 쪽을 선택을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굴복이라서 잘 생각나지 않는 수법이었는데 아까 호구 치고 단수 칠 때 안에서 사는 거는 이렇게 둬서 어렵지 않아요로 했던 그 자리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호구 교환 후에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로는 여기를 두면 살긴 사는데 네. 이것은 너무 굴복적인 삶이라 좀 다른 것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말 딱 두 집 만들었는데요. 네. 보통은 저런 식으로 사는 것은 좋지 않은데 윤준상 선수가 어차피 이곳은 애초부터 흙진영이었고 일단 살 수만 있다면 바깥쪽 흙의 날일자 사이 약점도 좀 활용이 있어서 충분히 둘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도 홍기표 선수가 나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칸으로 상변의 돌을 탈출해 나갑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뿐인데 아까 그 흙의 외벽, 날일자로 되어 있는 곳이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네요. 네, 그쪽은 약점이 있죠. 그냥 간명한 수법으로 백이 여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 붙인다면 네. 이 두 점은 거의 제압당한 자세가 됩니다. 끊어도 30초. 끊어서. 하나, 나가면서 단수니까 이건 위험하죠.
결정 지어두려는 건가요? 네. 나중에 이 두 점을 흙이 버리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쪽에 교환이 있다면 물론 흙이 득이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백도 뭔가 이 날일자 사이를 한번 건드려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살고 나서 나중에 건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 두 점이 가벼워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건드려서 이 두 점을 제압할 수 있다면 여섯, 이 공배 같은 자리에 돌이 안 가도 되니까요. 건드린다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백이 일선에 와 있다고 해서 흙의 사와리, 귀의 사와리 문제되는 거는 없군요. 아, 이쪽에 오면은 사활이 걸리긴 걸립니다. 제가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진 않고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가 원래 흙이 두고 싶은 자리이기도 했고요. 원래 백이 여기를 두면 흙이 받아야 되는 형태였고 안형의 급소죠. 그럼 일선에 돌이 온다면 있는 데까지는 되겠네요. 네, 셋, 넷,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여섯, 흙의 일곱, 좌상 귀를 잡으러 갈 수 있을까요? 네, 실전은 역시 중앙입니다. 네, 일단 살기 전에 한번 그쪽을 건드려 보고 싶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두 점을 제압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백은 당연히 이쪽으로 선수 교환을 시키죠. 삼십 초 하나, 네, 이쯤에서 좌상기 사활에 대해서 넷, 정답을 알려드리면 네. 여섯, 중앙이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이 어설프게 잡으러 가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 거기가 정답이었나요? 먹여치고 나서 그때 이쪽을 치중을 가면 네. 이으면 젖히고 막으면 이렇게 둬서 여기를 잇는 것은 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흙은 이쪽을 둬야 하는데 귀곡사죠. 아, 그렇네요. 먹여치고 치중 가는 수. 30초 하나, 둘, 하나 먹여치는 것이 좋은 수순인 이유는 네. 그 수를 안 두고 그냥 치중 가면요. 그냥 치중 가면 여기를 흙이 치받습니다. 지금도 먹여치면. 그때 먹여치면 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수를 치죠. 네. 그래서 딸 때 이렇게 따내면 이건 흙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양이 아니어도 이렇게 호구쳐져 있는 형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자세는 귀곡사로 잡힌다. 이것만 음. 알아두시면 지금 형태가 아니라 뭐 흑돌이 여기에 있고 백돌이 여기에 있는 형태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네. 제가 저 형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전국 대회 나가서 일찍 탈락을 했죠. 일찍 탈락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1학년은 아닐 것 같네요. 네. 2학년쯤일 것 같은데 일찍 탈락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사활 문제로 경품을 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딱 저 문제가 나와서 제가 알고 있던 형태라 풀고 경품을 받았던 아, 그런 기억이 있어서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2학년 때도 이 문제를 쉽게 푸셨군요. 쉽게 풀었는지 모르겠고 저 형태에 대해서 학습을 한 적이 있었겠죠. 네. 돌이켜 보면 저의 초등학교 2학년은 그냥 수익기로 저걸 풀기에는 좀 약했습니다. 그러면은 사활의 맥점으로 외워 두셨던 건가요? 네, 뭐 사활책에서 봤거나 어떤 기억이 있었겠죠. 하나, 둘, 셋, 자, 윤준상 선수가 일선을 두지 않고 중앙을 붙이면서 좀 나오는 형태가 됐어요. 네. 홍기표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를 끊어 잡았는데 상대가 살지 않고 붙였단 말이죠. 네. 그 상황에서 이 두 점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이 끊어 잡은 수가 오히려 좀 민망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살렸고 여기를 붙이니까 느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앙으로 한 두 발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그쪽으로. 지금 윤준상 선수는 이 자리를 그만큼 중요시하는 거죠. 항상 내려서면 상대가 여기를 받아야 되는 형태인데 네.
이 수 자체가 그냥 한 수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교환을 시키고 이렇게 교환이 되는 순간 이제는 백이 여길 내려서는 것이 후수입니다. 네. 근데 흑이 혹시 수상전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지금 당장 이 백돌을 완벽하게 잡기도 좀 어려워 보여요. 둘, 아까와는 달리 백돌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다섯, 이렇게 치중 가서 잡으러 가면 네. 일곱, 여덟, 여기를 찌르면 막아야죠. 네. 그때 이렇게 밀면 살아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어떻게 잡으러 가긴 어렵습니다. 자, 상변에 찝는 수를 교환을 시켰는데요. 묘한 타이밍에 뒀어요. 지금 이쪽을 받지 않고 여길 뒀죠. 예. 아마 홍기표 선수가 걱정했던 것은 지금 받으면 이 부분은 윤준상 선수가 아까처럼 버티고 여기를 젖혀서 역습을 가하는 것이 30초 하나, 떨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한 점 넷, 잡는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의 수가 많죠. 네.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곳을 찝었고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쪽을 향하겠죠. 백도 먼저 갈 수는 없었나 봐요. 이제 이수로 이쪽을 갔다면 이제 잡으러 가는 변화인데 이수로 인해서 흑도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자세라면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흑이 이곳을 단수치면 이렇게 사는 진행이죠. 그런데 지금 이곳의 자세가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30초 흑이 여기를 하나, 젖히고 둘, 그때 이렇게 넷, 치받으면 다섯, 한 수 늘어진 패 뒷맛이 있습니다. 일곱, 여덟, 그냥 치받는 것은 늘어서 잡히지만 네. 하나 젖혀두는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윤준상 선수도 귀를 제압하기보다는 중앙 쪽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좌변도 그렇고 상변도 그렇고 홍기표 선수는 좀 결정 지어두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단단한 형태를 좋아합니다. 홍기표 선수 늘 보면 상대의 돌은 좀 얇게 추궁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돌은 상대가 찔러 들어올 곳 없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맥락으로 계속해서 형태들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중한 교환을 시킨 이후에 좌상을 살아두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은 홍기표 선수가 약간 두기 편해 보이네요. 편한 이유가 있다면 어디가 되는 걸까요? 일단 좌변에서 30초 원래 애초에 하나, 흑진영이었던 곳에서 수가 네. 나긴 했지만 그 수내는 자세가 뭐 그렇게까지 흑에게 타격을 주는 모양은 아니고요. 백도 어떻게 보면 간신히 두 집 내고 살아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좌하기 쪽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흑돌이 뭔가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도 어느 정도의 집 모양을 낼 수 있는 그런 바둑이라서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흑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백도 고민이 되네요. 30초 계속 하나, 이쪽을 뭐 건드려 갈지 아니면 그냥 손을 빼서 넷, 이 부분을 향할지. 여섯, 일곱. 더 들어가는군요. 윤준상 선수답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제가 한 10년째 같은 연구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네요. 윤준상 선수라면 그냥 평범하게 벌리는 것보다는 저수가 더 어울립니다. 초 하나,
평소에는 참 네. 조용조용하고 네. 배려도 잘해주는 편이고 다섯, 그런데 여섯, 바둑 둘 때는 참 저돌적이에요. 네, 자비가 없죠. 평소에 이렇게 연구실에서 같이 어울려서 다니다 보면 연구실 멤버 중에 가장 순한 쪽이거든요. 네. 바둑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표 선수도 일단은 모자를 씌워갔습니다. 네, 홍기표 선수도 지금 이쪽에 백돌이 아직 못 살아 있고 그러니까 흙이 가면 전체 안형이 없고 그리고 흙돌이 몇 개나 투자가 된 자리인데 상대가 이렇게까지 들어오니까 이건 열받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군요. 일단 정확한 수읽기가 뒷받침돼서 어깨 짚은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저런 수를 감각적이 아니라 모든 걸 읽고 나서 어깨 짚을 수 있다면 그건 세계 최강이 아니면 더 이상합니다. 시간이 많아도 불가능한 건가요? 많으면 어느 정도는 읽을지 몰라도 완벽하게 모든 변화를 꿰고 어깨 짚지는 않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안으로 더 파고듭니다. 네. 순간적으로 홍기표 선수가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는데 지금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준상 선수는 막상 이쪽에 집이 아니라 좀 열분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네. 홍기표 선수가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했더니 지금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글쎄요. 박정상 구단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30초. 하나, 저도 이런 것을 둘 때 이제 100으로 좀 좋아하긴 한데 다섯, 여섯, 이 변화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덟. 이제 100이 치받고 네. 이쪽으로 뭔가 나올 때 그때 변화가 어렵네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면 흙이 끊거나 봉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이 호구 치는 그러니까 급소를 가는 자세는 괜찮습니다. 네. 뭐 100이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한다면 이 자체가 100이 좀 괴롭죠. 그렇지만 그 괴로움을 한번 참고 나면 그래도 버틸만 하지 30초. 않나요? 하나, 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행마가 되다 보면 다섯, 결국은 이쪽에 못 살아 있는 100도 결국은 신경이 쓰이고 여덟. 이 진행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뭐 당연히 흙이 막을 텐데요. 네. 이러고 나서 아까처럼 진행을 시킬 거라면 이 교환은 악수입니다. 득은 전혀 없고 그렇다면 혹시 윤준상 선수가 30초. 하나, 글쎄 그것도 아닌데요. 이런 자리를 호구 쳐서 넷, 이제 젖히고 이쪽을 끊어가는 단점과 이쪽을 일곱. 노리는 건가요? 여덟. 그쪽도 끊어갈 수가 있나요? 원래는 축이었지만 이 호구 자리가 축을 방비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럼 호구를 칠 때 흙도 상변을 받아둬야겠어요. 호구 칠 때 이쪽을 받는다면 이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받으면 약간 여전히 뭐 이쪽을 치받고 이렇게 붙여가는 맥점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그쪽 가네요. 네. 두는 수법 자체는 백이 상대의 진영에서 약간 버티는 느낌인데 홍기표 선수가 정확하게 찔러 들어오기 어렵도록 가장 어려운 쪽으로 수들을 내고 있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구로. 일단 받아두기는 해야 했는데요. 네, 뭐 받아두는 것까지는 예상이 됐는데 이제는 윤준상 선수가 이쪽으로 탈출하는 것을 노리긴 조금 어려워졌죠. 흙이 틀어 막았을 때 자세가 빈상각이고 아까 백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도 흙이 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있는 거니까 이건 백이 좋은 싸움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윤준상 선수가 이쪽을 붙이거나 혹은 이쪽 끊는 쪽을 노리면서 바깥쪽 탈출을 넷, 노릴 겁니다. 다섯, 여섯, 붙이는 것은 근데 패가 되는데 아홉, 네. 그냥 붙였다가는 이렇게 단수 쳐서 패가 되는데 패감이 그렇게 확 눈에 들어오진 않죠. 지금은 이 진행을 선택을 한 거네요. 이렇게 둬서 이것도 흑은 패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패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 패는 아까와는 달리 흑이 부담이 큽니다. 이 패를 하다가 백이 나가는 패감을 쓰고 여섯, 그 다음에 해소가 이곳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끊으면서 해소니까요. 아, 두번 남았습니다. 네, 이건 흑이 부담이 좀 큽니다. 홍규표 선수도 처음으로 초읽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오상에서의 이막인데요. 네, 지금 윤준상 선수의 수법이 남들은 좀 흉내내기 어려운 수법인데 30초.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너무한 이야기 아닌가 싶었는데 일곱, 막상 가능하네요. 네. 또 뭐가 나옵니까? 유연하게 받은 게 아닌 건가요? 좀 지금 물러선 느낌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묘한 수인데요. 일단 이 수의 의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상대가 여기를 끊어오는 것을 방비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를 끊을 때 백이 끊으면 흑돌이 이곳에 없죠. 여기를 밀고 나왔을 때 뭐 이런 데 가야 되고 네. 들고 젖히면 흑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리 와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처럼 두는 것은 이렇게 틀어 막아서 네. 나갈 때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막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박정상 구단이 놀랐던 거군요. 네, 순간적으로는 제가 놀랐죠. 그리고 중앙 쪽으로도 이으면 이렇게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칸 띵수가 이쪽과 이쪽을 모두 방비하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백도 붙일 수밖에 없었고 흑은 치받았습니다. 그래도 백이 안에서 사는 것은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상변 쪽으로 약간의 이 안형을 갖추는 형태가 나와요. 네, 두 선수의 바둑 예상했다시피 정말 재미있습니다. 윤준상 구단 대 홍규표 7단의 대결 잠시 후 계속 함께 하시죠.